안녕하세요. 모자란 글솜씨로 사연글을 쓰게 된 30대 후반의 지방 사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혹시 인생에 잊지 못할 음식이 있나요? 맛있다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운수가 좋지 않았다던가 나쁜 일이 있었던 일 같은 거요. 저에게는 그런 음식이 딱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이 평생에 한 번은, 아니 매년 먹고 좋아하는 미역국이에요. 제 이혼과 이 미역국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제가 왜 미역국을 싫어하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차분히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동갑으로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남편도 저도 평범한 회사원에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본래 지방에서 살았었고 남편은 지방까지 일하러 온 경우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 반의 연애를 거쳐 결혼하게 됐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만 해도 저의 친정아버지는 건축업으로 리모델링을 하며 돈을 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오래전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재혼하지 않고 저를 키우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그나마 벌어두었던 돈으로 낡아 빠져 못 쓰는 집을 한 채 사서 허물고 새로 예쁘게 지어주셨었죠. 1년을 고생하며 지어주신 게 저희의 신혼집이었어요. 당연히 집 명의는 제 명의였고요. 고마움과 기쁨을 담았고 남편도 당시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저희 결혼하고 4년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일을 하다 다치셨어요. 다시 돌아가고 못하고를 결정할 수준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병구 안에 매달려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끝내고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는 아버지 병수발을 들고 이게 저의 생활이었죠. 당시 저희는 임신이 잘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애를 가지려고 노력하던 차였는데 아버지의 병 때문에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남편의 일에 지장이 없도록 냉장고에는 반찬을 가득 만들어두고 주말에는 일찍 돌아와 남편과 함께 했죠. 그러나 아버지의 입원이 길어지자 남편은 물론 시댁과의 트러블이 계속 생기더군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2마리의 토끼를 잡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잖아요. 게다가 시댁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알부자가 된 사람들이라 시간을 금으로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저의 병수발은 그야말로 시간을 허공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시댁은 결혼할 때도 모은 돈을 아껴 썼어요. 그래서 원하던 결혼식도 하지 못했죠. 그때마다 돌아온 말은 엄마도 안 계시니 뭘 모른다는 말이었어요. 그때 왜 그 말을 참았는지. 차라리 화를 내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더 나을 뻔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당시에 저는 어렸고 이 결혼을 무르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을 했죠. 결혼식 이후로는 시모가 친정에 대해 나쁜 말을 해도 꾹 참았어요. 시모가 어떻게 말하든 저는 외동딸로 아버지의 병고안을 멈출 수 없었고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은 흐르고 있었어요. 하루는 바쁘게 생활하다 저녁에 문득 달력을 보았는데 제 생일이었더라고요. 제 생일은 남편 생일보다 일주일 앞이었기 때문에 남편 생일을 생각하다 제 생일을 눈치챈 거죠. 하지만 이미 시간은 늦었고 그날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자로 제게 오늘 야근해야 해서 늦는다는 문자가 도착해 있었을 뿐이죠. 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래, 바쁘면 그럴 수 있지.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이때쯤에는 그런 거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며 나를 챙겨주지 않은 남편을 탓할 힘도 의지도 없었어요. 게다가 나이가 30대에 내 생일 안 챙겨줬다며 투정 부리는 것도 웃기잖아요. 저는 그냥 이번 생일은 그냥 넘어가자 하고 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남편 생일은 챙겨줘야겠다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아버지 수술 날짜가 잡혀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있었으면 했지만 아버지의 보호자가 저뿐이니 어쩔 수 없이 아침에 남편 미역국을 한솥 해놓고 냉장고에는 찜갈비와 잡채를 미리 해두었어요. 저는 탁자 위 쪽지에 용건과 축하한다는 말을 써놓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버지의 수술은 그리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었죠. 아버지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병원에 있다 보니 이미 저녁 시간대가 되었더군요. 아버지는 매번 이곳에 와 있는 딸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았어요. 저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자신이 제게 짐이 된 것 같다는 표현이었죠. 저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웃으며 아버지를 달랬어요. 남편이 잘해준다. 걱정할 거 없다. 그 사람이 나 대신 집안일도 잘해준다. 이렇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요. 아버지가 걱정할 만한 일을 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었다면 다른 거짓말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녁 9시쯤 저는 집에 도착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 안에 들어서는데 현관에 신발이 가득하더군요. 평소보다 많은 신발에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왔나 싶어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모, 시부, 남편까지 거실에서 TV를 보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당신까지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저희 집 거실에서... 너 여태껏 어디서 놀다 왔어? 놀다 오다뇨. 오늘 아버지 수술 날짜 잡혀서 아버지 수술하는 거 기다리고 깨시는 것까지 보고 왔어요. 허구한 날 그놈의 아버지. 예, 너는 아직까지 결혼한 게 실감이 안 나니?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몰라? 너 시집 오면 우리 집에 충성해야 하는 거야, 충성. 제가 충성을 안 하는 게 있었나요? 시댁 어르신들 생신 때든 어버이날이든 추석 명절에도 꼬박꼬박 가고 김장도 빠진 적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도 드리는데 제가 뭔가 모자란 게 있었나요? 너희 아버지한테 너무 목매는 거. 아무리 사돈어른이 혼자서 힘들게 사신다고 해도 너는 우리 집에 더 노력을 해야 하잖아. 너 오늘 네 남편 생일인데도 다 잊어버렸더라.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지?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애 생일날 미역국 하나 안 끓여줄 수가 있어?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하니? 그렇다고 내 아들 핍박할 이유는 없잖아.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했니? 혼자서 홀아버지 모시고 쭉 살면 됐지. 어머님, 제가 왜 남편을 핍박해요? 당신 설마 지금 내가 생일상 안 차려줬다고 부모님 모셔온 거야? 나이가 35인데 나한테 이야기하면 될 걸 굳이 부모님까지 모셔와서? 저는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이 상황이 진짜 웃겼거든요. 나이 35에 마누라가 미역국 안 차려줘서 시모에게 일러바친 남편. 이게 무슨 꽁트인가 싶은 정도였죠. 실수가 실실 나오려는 걸 참으면서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 혹시 밥 차려 먹으려고 생각은 했어? 내가 탁자에 쪽지 남겨놨는데 못 봤나 봐? 그제야 남편이 흠칫하더군요. 나도 밥 차려 먹으려고 했지. 그리고 쪽지? 난 못 봤는데. 이상하네. 밥 먹으려면 테이블을 봐야 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수저통에 넣어뒀는데 아예 밥을 안 차려 먹었어? 그리고 미역국도 한 솥 끓여놨는데 못 봤어? 지금도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저는 남편에게 미역국 솥을 가리켰어요. 남편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당신 생일에 아버지 수술이라 미안한 마음에 미역국이라도 끓여놓고 갔는데 아예 밥 먹을 생각 안 하고 밖에서 먹었나 보네?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찜갈비랑 잡채도 못 봤겠네? 남편이 그 이야기에 우물쭈물하자 시모가 남편을 거들고 나섰어요. 아니,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해? 같이 축하를 해줘야지. 생일을 챙긴다는 건 상대방을 존중해준다는 말이야. 넌 어떻게 돼 내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이렇게 미역국만 차리고 간다고 네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 이 상황은 며느리 네가 잘못한 거야. 가족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없는 거지. 그 말에 툭 하고 제 이성이 끊겼어요. 참자 싶었거든요. 솔직한 말로 아버지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체력을 다 써서 굳이 말다툼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존중 어쩌고 하니까 더 열받은 거죠. 제 자식은 나한테 생일은커녕 새까맣게 잊고 있더니 감히 저한테 존중 따위를 노네요?
저도 열받아서 한마디 했어요. 존중요? 어머님은 제 생일이 언젠지 아세요? 시모가 입을 꾹 다물더군요. 아버님도 모르시죠? 여태껏 한 번도 저를 축하해 주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내 생일 기억이나 해? 남편이 쭈뼛거리더니 그제야 아차 싶은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내 생일 일주일 전이잖아. 맞아. 그때 당신이 내 생일에 축하한다는 이야기 해줬어? 아니면 밥이라도 한 끼 사줬니? 아니면 선물이라도 줬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고 시모와 시부도 아차 싶은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내 생일을 잊었다는 거 나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어. 나도 당신도 바빴던 데다가 그런 거 따질 나이도 지났으니까. 근데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화가 나네? 당신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존중할 생각이 없어? 아니면 나를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한 거야?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었니? 제가 쏘아붙이는 말에 남편도 시모도 절절 매더군요. 시모는 본인이 한 이야기가 있으니 뭐라 하지도 못하고 남편은 잊어버린 게 본인이 맞으니 아무 말 못하고. 그런 건 아닌데. 아이씨, 엄마는 왜 별것도 아닌 거로 이렇게 집에 와서 난리를 쳐대.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 됐잖아. 뭐? 네가 나한테 와서 며느리가 너한테 신경 안 써준다고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잖아. 뭐 결국은 그런 거죠. 남편이 또 나이값 못하고 시모에게 떼쓰더라고요. 일러 바친 남편이나 그 말 듣고 아들 집에 와서 며느리 잡는 시모나 50보 100보 똑같은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했어요. 하긴 아픈 장인 병원에 한 번을 안아보는 당신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을 리가 없지. 안 그래? 매번 내가 아버지 병원에 가는 거 싫어했잖아. 그래서 매번 그걸로 싸우고. 솔직하게 말할게. 장인어른 아프다는 소리에도 병원 한 번 안 오는 너한테는 미역국 하나 끓여주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해. 시어른과 남편은 제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돌려줬잖아요. 존중? 가족 사랑? 그게 없는 사람이 누군데요? 열받은 저는 멀뚱멀뚱한 세 사람을 두고 부엌에 가서는 아침에 만들어 놓은 미역국을 모두 싱크대 배수구 거름망에 촥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반찬들도 싹 다 꺼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확 부어버렸어요.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도 않고 그냥 그 순간은 속이 시원했어요. 내가 저런 남자한테 먹이려고 미역국을 만든 게 정신 나간 짓이지. 두 번 다시 내가 미역국을 만드나 봐라.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크게 혼잣말하고 시원하게 쏟아붓는 미역국을 보니 그나마 막힌 속이 조금은 뚫리는 기분이었죠. 시모도 시부도 남편도 그런 저를 말리지 못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쭈구리가 돼서 방에 틀어박혔고 시부모는 부랴부랴 저희 집을 떠났죠. 저는 이때부터 남편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해도 될 일에 시부모를 끌어들이는 생각 없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것도 너무 짜증났고요. 이렇게라도 정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이때 이 사람들이 제게 더 반박하지 않은 게 다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음흉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건 아버지의 3일장 마지막 날이었어요. 미역국 사건이 있고 몇 달 안 돼서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손주 한 번 안겨드리지도 못했고 맛있는 거 대접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은. 저는 저대로 힘든 상황에 봉착했어요.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거의 대부분 아버지의 병원비로 들어갔어요. 실비로 나온 것도 많았지만 그 외의 비용도 만만찮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결국 친정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완전히 폭삭 사라져버렸죠. 아버지가 노후를 보낼 생각으로 구해두었던 집은 결국 빚만 잔뜩 남긴 채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고 딸인 제게 남은 건 몇만 원 남지 않은 아버지의 통장들이었죠. 이미 결제한 장례식 비용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걱정하던 중 남편과 시댁에서 저를 찾아왔더군요. 이제 막 모든 것이 끝나고 마음을 추슬러야 하는 이때 그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한정식 가게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고생한 나를 위해
이곳에서 식사를 대접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서운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천천히 녹아드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시부모와 남편 신우가 저를 무척이나 살피는 표정으로 바라보았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한정식 코스 요리를 다 먹고 났더니 마지막으로 식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 식사에 미역국이 나왔더군요. 저는 주변을 보았어요. 나머지는 미역국이 아니었거든요. 제 생일도 아닌데 왜 미역국을 주나 싶었는데 식사가 얼추 끝났다 싶었는지 그제야 시모가 입을 떼더군요. 그래, 고생했다. 아버지 3일장 끝났으니 이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거야. 네. 그리고 우리가 네 생일날 무심했던 게 너무 미안해서 이곳으로 데려온 거야. 그러니 그 일은 잊고 새로 좋은 가족이 되어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 미역국이 그런 의미였나 싶어 미역국을 한술 떴어요. 입으로 미역국을 가져가려는데 시모가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너에게 제안할 게 있어. 너도 그리 나쁘지는 않은 이야기일 거다. 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내 시어머니를 알고 있지? 너의 시조모 말이다. 네, 여러 가지 지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건 알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 간병하면서 이래저래 병간호 일도 몸에 붙었을 테니 이번에는 네가 너희 시조모 수발을 좀 들어줘야겠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미역국을 먹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어 시모 얼굴을 쳐다봤어요. 제가요? 그럼 너 말고 누가 있겠니? 다 늙어서 힘도 없는 이 시어머니가 아랴? 너 여태까지 네 아버지 수발 잘 들었잖니? 설마 지댁에서 시키는 거라서 하기 싫다는 건 아니지? 공짜로 하라는 건 아니다. 네 시조모 앞으로 보험금이 좀 있어. 그분이 자기 수발 드는 자식에게 그 보험금 전액을 수령인으로 해주겠다 하지 않니? 어차피 오늘 내일 하는 늙은이고 네가 일만 잘해주면 손쉽게 상속받을 수 있는 일이야. 당시 시조모는 간병사가 모시고 있었는데 시조모는 가족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수발 들어주는 사람에게 남은 재산인 보험금을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시부의 형제자매가 이남 일녀였는데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선뜻 없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무 지식도 없는 큰아버지의 손주가 간병하러 갔다가 시조모에게 욕만 얻어먹고 쫓겨난 모양이라 이 사람들은 제가 그 역할에 딱 안성맞춤이라 생각한 모양이더군요. 눈앞에 미역국이 갑자기 꼴도 보기 싫어지면서 제가 여태 이 방에서 먹은 것들이 역겹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이 내게 마음을 써줄 리가 없다는 게 너무나 확 다가왔거든요. 그럼 제가 시조모님을 모시면 그 수령이는 제 이름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당연히 아들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럼 안 할래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남편 이름으로 들어가면 저한테 한 푼도 안 떨어질 테니까.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섭섭지 않게 잘 챙겨줄게. 부모님 나 당신 3등분하면 딱 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왜 이야기가 그렇게 돼? 고생은 내가 다 하는데 당신이랑 시부모님은 왜 돈을 그만큼 가져가? 아, 지금 남의 돈 욕심내는 거야? 솔직히 그 보험금이 당신 돈은 아니잖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은 돈을 왜 네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럼 나한테 시키지를 말아야지. 솔직히 나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돈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안 그래? 그럼 그냥 그 돈 큰아버지나 고모님 주면 되지. 내가 안 하면 그 돈 구경도 못하는 건 그쪽이잖아. 당신도 말하는 거 웃기네. 내가 돈 욕심을 내? 욕심내는 게 누군데? 나야 일하고 정당하게 받는 거라고 치지만 당신이랑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고생한 거 홀라당 하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더니 딱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보자 하니까 사람을 아주 집안에 달린 식모처럼 부리려고? 야, 적당히 까불어. 누가 언제 너 식모처럼 부린대? 말 똑바로 해라. 돈 준다잖아.
솔직히 장인어른 아플 때는 돈 없이도 수발 잘 만들더니 왜 시자가 들어가니까 하기가 싫어? 솔직히 네 아버지 노가다로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했잖아. 돈 한 푼 없는 영감 모실 때는 효녀인 척 다 하더니 왜 우리 할머니 보험금 많다니까 그 돈 탐나서 이런 식으로 뻣뻣하게 구는 거야? 너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이 새끼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집도 그 노가다 하는 아버지가 준 집이다. 와, 네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애저녁에 너랑 인연 끊어버리는 건데. 그리고 네가 돈 준다면 내가 그 수발 드는 거 할 줄 알았어? 천만금, 아니 억만금을 줘도 나 그 집에서 수발 안 들어, 미친 새끼. 그 집구석에 자식 손주가 몇 명인데 내가 수발을 들어? 그리고 어떻게 된 집구석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나서서 들겠다는 놈이 없어? 양심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니? 남한테 대리효도 시키고 돈 빼내가는 도둑놈 같은 놈이 남의 아버지를 욕해? 그만해라. 너 남편한테 그런 말버릇은 너무하지 않니? 그리고 하기 싫으면 관둬. 대신 그거 하기 싫으면 이혼해. 어차피 우리도 너한테 정 같은 거 없어. 가족이 서류로 연결만 된다고 가족이니? 끈끈한 피가 없이는 가족이 못 되는 거야. 너 대신 우리도 좋은 며느리 찾아볼 테니까 너도 네 갈 길 가. 보자 하니 아주 남편을 쥐잡듯 잡고 있어. 너는 시부모가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도 아주 남편을 잡는구나. 생각이라는 게 있긴 하니? 이혼하라고 그러면 제가 겁나서 예, 수발 들게요 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어쩌죠? 저도 이제는 더 이상 그쪽 집안이랑 상종도 안 하고 싶은데. 자식 새끼를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장인어른한테 막말하는 놈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여태껏 그런 성격도 잘 숨기고 있었네. 우리 집에서 편하게 들어와 살면서 열심히 우리 아버지 씹었겠네? 노가다 하는 영감이 해준 집에 돈 한 푼 없이 얹혀 들어와서 살았던 주제. 이혼할 테니까 오늘 내로 당신 짐 챙겨서 나가. 나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완전 징그럽고 더러워. 제 말에 벙친 건 남편이었어요. 갑작스레 이혼 이야기가 오가니 본인도 놀란 듯 하더라고요. 뭐 놀란 건 시부모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이혼하라고 하면 제가 겁나서 알겠노라 할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딸이 아버지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한숨을 쉬며 진짜 동정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 집 팔아봐야 얼마 안 나와. 그리고 어차피 재산 분할하면 이 집 판 금액도 나눠야 하고. 어차피 여기서 나쁜 건 당신인데 왜 당신이 당당하게 이혼하자고 하는 건데? 너 돈 있어? 어차피 당신 아버지 병수발 든다고 돈 다 썼을 거 아니야.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하겠다고 해. 그러면 완만하게 끝날 일이잖아. 이혼은 당신 어머니가 하라고 했고 나쁜 건 내가 아니라 너고. 나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고 싶은 모양인데 시댁 병수발 강제로 들라고 하는 거 문제 있는 거 몰라? 그리고 남의 아버지 모욕한 것도 문제 있고 나 동정하기 전에 당신부터 동정하는 게 어때? 지금 이 집에서 나가면 어차피 당신 시댁 들어가거나 전세 월세 가야 할 텐데 당신도 돈 그리 많은 건 아니잖아. 안 그래? 오지랖 넓게 내 걱정은 하지 마. 나 알아서 할 테니까. 제 말에 남편도 시부모도 마치 저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더군요. 제가 이혼을 선택한 게 그 사람들한테는 어이없는 일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여자가 시댁의 저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돈 문제를 떠나서 남의 손으로 효도를 시키겠다는 그 마인드 자체가 잘못돼도 한참을 잘못된 거죠. 차라리 남편이 자기가 할 테니 나한테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다면 제가 해주겠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예 저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고 하다니.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 조정에 이르게 됐고 이혼은 생각보다 제게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남편은 제가 집안일을 내버려 두고 친정 일에만 열심히 한다며 저를 몰아갔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했던 걸 알려줬죠. 병시중을 요구하고 장인어른을 모욕했던 걸요. 그것도 친정아버지 장례식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을 했다고요. 변호사를 잘 만나서 그런지 저는 위자료와 집에 대한 소유를 인정받고 이혼하게 됐어요. 아이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법적으로 서류상으로도 이혼이 정확하게 완료된 날, 저는 미뤄뒀던 일을 한 가지 해결했어요. 바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타는 일이었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고 통장 관리는 거의 제가 하고 있었는데 매번 아버지가 30만 원 정도는 통장에 넣어두라고 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줘서 자동이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명보험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실비랑 메디컬 보험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당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다 합치니 1억 5천쯤 되었어요. 저는 받은 위자료와 신혼집 한 돈, 아버지 보험금 다 합쳐서 괜찮은 평수의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를 샀다는 사실이 무척 빠르게 전 남편에게 전해졌더라고요. 제가 카톡 프사에 제 집 사진을 올리자 전 남편이 그날 저녁 바로 제게 만나자고 하더군요.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저는 전 남편을 만나러 나갔어요. 무슨 일로 만나자고 했어? 당신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장인어른 사망보험금 받은 거 당신 진짜 어이없네? 그걸 왜 숨겼어? 숨기고 자시고 가네. 아버지 3일장 끝나자마자 나를 한정식 집에 가서 이혼하도록 만든 게 당신이랑 어머님이잖아. 아니, 보험이 있다는 걸 그 뒤에 알았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그런 걸 이야기해야 해? 당신이야말로 어이없는 소리 하네. 남편의 행동은 아주 가관이었죠. 마치 우리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자기 것이라도 된 양 행동하는 게 너무 웃겼죠. 난 당연히 그거 물어볼 수 있지. 솔직히 이혼하기 전에 그 보험금 있다는 거 알았으면 이렇게 이혼할 상황까지 안 갔을 수도 있잖아. 나도 좀 더 관대한 마음으로. 관대하기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건 무슨 똥 같은 소리야? 뭐 잘못 먹었어? 아니면 오늘 컨디션이 영 안 좋아? 우리 아버지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이 왜 우리 이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설마 당신 그 돈 탐났어? 그래서 내가 그 돈으로 집 사니까 이렇게 뛰어와서 왜 보험금 있던 거 말 안 했냐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탐났냐니 사람을 뭘로 보고? 탐이 난 게 아니라 당신이 그런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에 화가 난 거야. 그 돈이 있었다면 당신이 장인어른 수발 들어갈 때 우리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했겠지. 솔직히 돈도 안 나오는데 가서 힘만 쓰면 뭐해? 우리는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런 말 한 거라고. 그럼 돈만 나오면 뭐든 해도 되고 돈 안 되는 일이면 부모라도 무시해라 뭐 이거야? 와, 대단한 가족이네. 대단해. 당신은 그럼 어머님이 아파서 죽어가도 돈이 안 되면 모시지도 않을 거라 이거지? 어머님이 들으시면 참 좋아하시겠다. 그치? 대놓고 빈정거리는 제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다 당신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솔직히 그 보험금도 원래라면 반 나눠야 하는 게 정상이고. 우리 아버지 보험금 10원짜리 한 장도 가져갈 생각 하지 마. 네가 양심 있는 새끼면 여기 와서 이러는 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양심이 없으니 여기 와서 내내 보험금 이야기만 하고 있지, 이 나쁜 놈아.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넌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넣은 보험금 네가 달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생일날 선물은 해줘봤니? 아님 아버지 아플 때 병원에 얼굴 비추기를 했어? 생각할수록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못한 것만 생각나는데 잘한 거 있으면 말 좀 해줄래? 그런 놈이 뭐? 보험금? 아주 지랄을 해요, 지랄을. 내가 아버님한테 뭘 그렇게 못했는데? 솔직히 남들 하는 만큼은 했잖아.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네가 그 돈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 결과가 그렇잖아. 장인어른도 나한테는 아버님인데 왜 네가 그걸 다 가져가냐는 거지. 아, 말도 안 통하는 새끼. 이 돈이 왜 네 돈이야. 내가 혼자 다 먹든 다 날리든 그건 다 내 거야. 아버지가 내 명의로 넣어뒀다고. 아버지 목숨값을 왜 너한테 줘? 너 내가 우리 아버지 병수발할 때 매번 띠꺼운 얼굴로 내가 병원 가는 거 싫어했지? 너뿐만이 아니야. 너희 집 가족들 다 똑같이 나한테 그런 표정이었지. 쓸데없는 짓 한다고, 돈 안 되는 짓 한다고, 시댁보다 친정 우선시 한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주제에
이제 와서 우리 아버지 보험금 달라는 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아니지. 뻔뻔한 걸 넘어서서 완전 강도 새끼 아니냐고. 뭐? 강도?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가 지금 큰돈 생겼다고 완전 기고만장해서 일어나 본데 이혼한 거 내가 물릴 거야. 그 돈을 이유로 변호사한테 알아보고 그 돈까지 타낼 수 있는 방법 찾을 거라고. 그딴 방법이 있겠어? 이게 내가 결혼하면서 모은 재산이 아니라서 분할 재산에 안 들어가는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당당하고 아는 척하는지. 우리 아버지 노가다나 뛴다며 모욕적인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빠 목숨값을 노려? 넌 진짜 인간도 아니야. 쓰레기지 쓰레기. 내가 미친년이지. 저런 놈도 전 남편이라고 나한테 사과할 줄 알고 나왔더니 사과는커녕 자기 돈도 아닌 돈 내놓으라고 생떼를 쓸어 온 줄도 모르고. 제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지 남편 놈은 그 자리에서 자기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더군요. 이혼이 결정되고 나서 알게 된 재산, 그것도 수령인이 내 이름으로 된 보험금. 그걸 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전 남편은 씩씩거리며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변호사를 다그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를 노려보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그딴 돈 필요 없어. 혼자 사는 거 불쌍해서 와줬더니 사람을 날강도로 만들고 있어. 여태껏 돈 얘기 실컷 해놓고 이제 와서 뭘 내가 불쌍하대? 너야말로 불쌍하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 와이프도 없는 이혼남 아니냐고. 아니지. 그래도 너한텐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있잖아. 병시중 실어서 며느리 써먹고 보험금 가로채려던 부모. 그 부모가 그 모양이니 너가 가정교육을 똑바로 받았을 리가 없지. 한껏 비아냥거리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전 남편은 이쪽은 아예 보지도 않고 자리를 뜨더군요. 자기가 만나자고 해놓고는 맘대로 안 되니 멋대로 떠나면서 제가 불쌍해서 와줬다는 전 남편을 보며 참으로 헤어진 게 잘한 일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저런 찌질이 수전노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살았던 시간이 아깝다고요. 그런데 전 남편의 공격이 끝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이후로 시모가 전화 왔더라고요. 너 이 싹수도 없고 돈만 밝히는 년, 너 일부러 이혼하자고 한 거 아니니? 그 돈 다 혼자 먹으려고. 모자지간 아니랄까봐 말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돈을 왜 먹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혼 이야기 꺼낸 거 어머님인 거 잊으셨어요? 저는 당신 말대로 한 것뿐이에요. 이혼하라고 하길래 더 이상 그 집안 사람들이랑 상종도 하기 싫어서 이혼하겠다고 답한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 보험금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게 마음을 좀만 더 곱게 쓰시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제가 전 남편과 그 돈을 나눴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지. 조금만 더 늦게 저한테 그런 요구를 했으면 그 돈의 행방이 좀 달랐을지도 모르죠. 뭐 어느 쪽이든 어머님과 전 남편이 잘못했다는 건 누가 봐도 확실한 일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나 않지. 꼬박꼬박 말대꾸해. 그래, 돈 좀 가지니까 아주 네가 왕이라도 된 것 같지? 그게 얼마나 가겠냐? 넌 곧 망할 거다. 그런 악담과 함께 시모는 수화기 너머로 카악 퇴하며 침을 뱉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튈 리는 없겠지만 시모의 의도대로 제 기분만큼은 아주 더러워졌죠. 망하든 잘되든 이제 상관없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 연락하면 내용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결국 제 으름장에 시모도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한 소리 퍼붓고 나니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후련했어요. 그 뒤로 연락도 없어서 저는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아니요, 평화로운 척했죠. 필사적으로. 있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 저는 전 남편과 아주 어이없는 재회를 하게 됐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미역국을 만든 날이었어요. 저는 아파트 화장실에 문제가 발생해서 인테리어 업자를 부른 상태였어요. 하는 김에 옛날식 인테리어도 확 바꾸려고 말이죠. 그런데 작업하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전 남편이 있더라고요. 저랑 전 남편 둘 다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당황했지만 아무 일 없는 척하며 그들을 대했어요. 전 남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작업복을 입고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처음에는 당황해서 말도 안 나왔지만 계속 보다 보니 웃음이 계속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노가다 한다면 욕해놓고는 본인이 이혼한 지 몇 달 만에 비슷한 사람이 돼서 나타났으니 말이죠. 저도 전 남편도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하러 간 틈에 저와 전 남편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여기가 당신 집인지는 몰랐어. 좋은 곳에 집 얻었네? 그동안 잘 지냈어? 전 남편은 그동안에 도끼가 좀 빠진 모양이었어요. 마지막에 봤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굴며 못되게 굴더니 말이죠. 난 잘 지냈지. 직장도 집도 안정돼서 편해. 당신은? 여기 있는 걸 보니 할머님은 아직 살아계시나 보네?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 말에 살짝 저도 놀랐어요. 돌아가셨다니 안 된 일이지만 보험금 받아놓고 전 남편이 이리 사는 게 이상해서 물었죠. 당신 그때 할머니 모시러 간다고 하지 않았었나?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시주머님 모시라고 할 때 그때 이야기해줬었잖아. 그분 모시면 돈 나온다고. 아, 다른 사람이 결국 할머님 수발 든 거야? 아니야, 내가 다 했어. 재혼하려니 시간이 촉박하고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우리 목 나눠주느니 우리끼리 나누자고 하시는 바람에. 근데 알고 보니 다 거짓이었더라고. 뭐가? 거짓이랄 게 있어? 누가 거짓말을 했는데?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다던 그 보험금이 아예 없는 거였어.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거든. 나가는 보험료가 얼마 안 되는데 그 큰 액수의 보험금이 있다니 말이야. 보험금 2억이랬나? 그때는 눈이 멀었었지. 그런 의심이 들었는데도 확인도 안 해보고. 아, 보험을 완납해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 근데 아니었어. 아예 생명보험 자체가 없었더라고. 설마. 제 말에 남편이 쓴웃음 지으며 말하더군요. 보험이 없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지. 근데 애매한 보험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보험 대출 받은 거 갚아야 한다고. 결국은 가족들끼리 돈 보태서 갚고. 근데 어차피 얼마 안 되는 보험이면 대출 금액도 얼마 안 됐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돈이 없어질 리 없잖아. 월급에서 갚으면 금방 갚을 돈인데. 예리하네. 사실 할머니 보험금 이야기만 믿고 일 그만두고 사업을 크게 벌렸거든. 대출도 마구잡이로 하고 투자금도 여기저기서 끌어들였는데 결국 완전 망해버려서. 나 혼자 대출하고 투자금 받고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부모님 그 보험금 믿고 내 사업에 뛰어드시는 바람에 다 같이 망해버렸지. 부모님이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 다 털어서 빚 갚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 집 하나 있던 것마저 넘어가 버린 데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배달일 했는데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는 건 체력 때문에 힘들고 돈도 많이 안 돼서 결국은 노가다 하는 거지.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아주 한숨이 푹 나오더군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하면 참으로 나쁜 말일까요? 그래, 일은 몸에 맞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 확인해보니 기분이 어때? 그냥 미안하다고 생각해. 내가 그때는 왜 그랬나 싶은 거지. 아주 복에 겨워서. 투정 부리다가 일 다 망친 느낌이야. 당신이 아버지 병시종 들면서 본가에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 밥 먹으러도 가고 할 일 없으면 가기도 하고. 그랬더니 부모님들 생각이 나한테 옮은 것 같아. 너와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내게도 그런 편견 같은 건 없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솔직히 지금도 당신이랑 이혼한 건 모르고 싶기도 해. 그때 내가 한 선택은 온전한 내 선택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당신도 여전히 혼자인 것 같고 나도 다른 여자는 없어. 이번에야말로 애 낳고 잘 살아보지 않을래? 결국 마지막에는 전 남편이 재결합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애가 없다는 게 이토록 다행이라고 생각할 줄이야. 아마 애가 있었다면 남편은 더욱 집요하게 저를 설득하려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나는 당신이랑 다시 살 생각이 전혀 없어. 당신이랑 같이 살며 내 아버지한테 미안한 기분만 들거든.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 이미 상처 입은 내 마음 말이야.
그건 어떤 걸로도 치유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못해. 재결합을 하면 더 단단하게 굳어질 거라고 생각해? 아니, 틀렸어. 재결합을 하면 아슬아슬하게 이어붙인 조각들이 언젠가는 예전보다 더 잘게 조각나고 말 테니까. 이쯤에서 그런 생각은 접어. 나는 당신이 사과했으면 됐어. 더는 관여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제 말에 전 남편이 고개를 떨구더군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해서 풀이 죽은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야기는 그 정도쯤에서 마무리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전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미역국을 모조리 싱크대 거름망에 다 부어버렸어요. 미역국이 마치 저에게 안 좋은 일만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요. 왜 꼭 그날이었을까 싶어요. 물론 우연이었겠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미역국을 아주 극도로 거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연애를 하는 중이에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덮으라는 친구의 말을 듣기로 했거든요. 솔직히 한번 이혼한 여자를 받아주려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싶었는데 세상에는 저보다 더 어이없는 일로 이혼당한 남자도 많더라고요. 그런 남자 하나 만나서 지금은 연애도 일도 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도 이혼남인데 상대방은 애가 있다는 점에서 저도 망설이고 있기는 해요. 다정하고 친절하고 가족들도 모두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라 제가 미역국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걸 알고는 매년 생일에는 미역국 대신 케이크로 생일을 축하하자고 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제 전 남편도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뭐든 이해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사랑만큼 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우정이나 정이 된다면 모를까. 저처럼 사랑이 원수가 되면 끝맛이 참 씁쓸하거든요. 그 사람과의 좋은 추억은 여전히 가슴에 있지만 그런 가슴에 못을 박아버린 것도 그 사람이니까요. 그 뒤죽박죽인 상황을 해결도 못하고 끙끙거리면 결국은 손해는 본인만 받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속으로 앓고 계시지 마세요. 속병 생겨요. 저는 다 털어내고 마음만은 편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